개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자 어제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개헌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자 어저께 보면 우원식 대표가 공개적으로 개헌 얘기를 해서 책임 총리제 이런 얘기 쭉쭉쭉쭉 음. 했죠. 그래서 대선과 개헌을 동시 투표 개헌을 동시 투표로 하자고 쭉 얘기를 했어요. 권력 분산형 협치 협력을 제도화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별로 어제까지는 안 했어요. 음. 안 했고. 음. 근데 친명 지도부와 친명계는 시기상조다. 무슨 뭘 얘기를 하냐. 국회의장 놀이하지 국회의장 마라. 놀이하지 말아라라고 음.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개헌에 동의하지만 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음. 자,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과 이번 달에만 2차례 만나가지고 개헌을 물밑 교섭을 했다고 하고 또 정대철 헌정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해가지고 음. 책임 총리제와 연성헌법,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개정하는 절차를 좀 더 좀 쉬워지게. 쉬워지게 하는 데에서 큰 틀 안에 동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와가지고 개헌에 동의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다. 국힘은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대두가 돼 있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87 체제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 분들마저도 10년 사이에 탄핵이 2번 있었던 거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의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제도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슈를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대선과 딱 맞물려 가지고 진짜 개헌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죠. 일단 이재명 대표는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방식의 개헌을 동의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기서 리스크가 있는 게 4년 중임제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중간 징검다리로 다음 총선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자. 그러니까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3년 임기도 받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애초부터 자기는 3년 임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점점 많이 개헌 논의는 이거다. 이번 대통령은 3년짜리로 다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다른 후보들이 다 그걸 받아요. 다 받았죠. 다 받겠다고 하죠. 앞으로 더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난 안 돼라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 논의는 하고 근데 지금 개헌 절차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장으로는 110일 정도 지금 당장 해도 그러니까 60일 지금 이제 57일 안에 하는 게 무리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공감한다 라면서 얘기는 대선 국면에서 거의 뭐 공약 발표하듯이 이렇게 소비가 되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진 않길 바라는 그 정도 차원이겠죠. 정말 양쪽에서 3년짜리에 대해서 다 받자라고 해가지고 공감대가 딱 형성되면은 자기는 시작하면서 동시에 3년짜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되고 나서도 너무 많이 내려놓는 건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는 게 전형적이에요. 아까 제가 다른 데서도 저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에 그 힘을 가지고서 당선도 되고 국정 동력으로 삼았잖아요. 무조건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정권 내내 적폐청산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탄핵의 힘으로 자기가 당선되고 그러고 나서도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종식, 내란 척결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또 한 1, 2년 그렇게 보내겠죠. 그걸 위해서는 이 이슈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에 대한 뭐 심판이다 뭐 이제 이렇게 가고 싶을 거예요. 선거 전략이 그걸 거고 근데 그게 개헌에 대해서 받냐 안 받냐라고 프레임 전환되는 게 싫겠죠. 자기는 그게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면은 국민을 위해서 87 체제를 문 닫고 제7광호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뭐 희생? 이번에는 그런 후보를 뽑읍시다라는 식으로 구도가 짜여지는 게 싫겠죠. 지금 무조건 자기는 뭐 심판이다, 심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길 원하니까 계속 저러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저렇게 물밑 접촉하고 이런 거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57일간은 적당히 이런저런 의제 띄우다가 사그라드는 그 정도 시간이거든요. 개헌이 완성되기는 정말 좀 빠듯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때 본인이 약간 지지율에서 밀릴 때는 개헌을 본인이 갑자기 그 주변에 상의 없이 개헌을 던졌었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죠. 그랬더니 개헌에는 지금 개헌에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되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등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 자, 이게 전형적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맨 처음에는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틀, 룰이 이런 겁니다.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죠. 임기 초에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개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당선이 돼요. 그런 다음에 임기 초에 딱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임기 초에 해야 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많습니다. 개헌으로 이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이 개혁 과제들이 힘을 못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임기 초에는 안 해요. 안 하죠. 자, 임기 중반 넘어갑니다. 임기 중반 넘어갑니다. 그러면 임기 후반 되면 꼭 임기 후반 가가지고 개헌 논의하자 그래요. 그렇죠. 힘 빠질 때. 힘 빠질 때쯤 되면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대선 후보들 그다음에 자기가 대선 나오려고 이제 하고 유력주자들이 아니 나가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 왜 합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게 그다음 주자들이 그건 우리가 할 테니까 빠지세요.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못 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선 한두 번 봤나?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형적이죠. 그러니까 이번 57일간 적당히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이러면 지금도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내놓고 시작하자라는 게 분열을 초래한다라는 얘기도 참 신박한 게 지금 그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87 체제가 너무 낡았지 않냐, 40년 된 건 이제 고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이 탄핵 심판 계속되면서 계속 같이 논의됐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논의됐던 건데 갑자기 그게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하면 좀 황당한 거죠. 사실 그때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탄핵 제도도 직무정지 규정은 좀 없애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정쟁의 공격 요소가 되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제거하자라는 게 쭉 지금 몇 달간 해왔는데 갑자기 그게 국론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방금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과정 거칠 거예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러면은 또 더 무서운 척결, 내란 척결, 종식 뭐 이런 점에서 이제 뭐 더 문재인 정부 초반보다 더 그런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 1, 2년 간 다음에 나중에는 또 그거 정권 바뀔 때 같은 이런 느낌 들면 또 국민의힘에서 또 안 받겠죠. 왜냐면 이게 어디든 유불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이 보면 여러 정치 원로들이나 뭐 정대철 헌정 회장이나 여러 원로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개헌의 시기는 권력의 진공 상태일 때가 그렇죠. 가장 개헌을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지금이 권력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먹어올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왜 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사실 또 본질일 것 같아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신이 될 수 없어요. 다 사람은 사람이고 자기가 막 주장하다가도 자기가 그 비판하던 그 위치에 딱 가게 되면 또 돌변해요. 여태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고 이럴 때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확연히 드러났을 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 지금도 안 하면 앞으로도 안 할 거다라고 보면은 뭐 틀리지 않죠. 그래서 보면 윤 대통령의 개인 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음. 여러 가지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음. 보면 아직까지 보면 윤석열 아니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 보면 거의 다 보면 전두환, 노태우, 뭐 노무현 대통령 다 좀 순탄치 않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순탄치 않고 탄핵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음.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했기 때문에 87 체제에 대한 굉장히 지금 이게 좀 요번에는 좀 바꿔야 된다. 제7공항을 열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음. 굉장히 많은데 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음. 이게 또 그냥 무산될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87 체제라는 거를 보면 우리 그 권력 구조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잖아요. 제가 어떤 수필집을 읽었는데 그 연애하는 것도 이어달리기 같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좋았는데 사귀어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으면 그 다음 사람 만날 땐 그게 작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87 체제도 마찬가지인 게 그 이전에 독재의 역사 때문에 5년 단임제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형태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우리의 이제 아픈 역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교훈을 87 헌법에 새겨 넣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 다시 또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게 들어올 때가 됐죠. 사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게 뭐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하고도 맞춰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도 중간에 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5년 단임이고 난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라는 생각이 그 이후에 평가를 받아서 더 잘해보고자 하는 거, 내가 여기서 더 자제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욕구를 꺾어버리고 지지율이 처박히더라도 그 뭐 난 정해진 것만 하는 건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도 한 번 더 평가받고 한 번 더 선출되고자 한다. 라는 거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이 논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어 왔던 얘기예요.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자리 잡은 형태인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지금은 이때 가장 열망이 클 때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통치 구조는 서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거든요. 국회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된 점이 현재 결정문에서도 확인됐잖아요. 그 어떤 탄핵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남용됐다. 이런 거 그런 것도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그게 스스로 자제했기 때문에 대통령 우위의 구조가 있었거든요. 스스로 자제하는 게 근데 뭐 고삐가 풀려버렸잖아요. 이럴 경우엔 다시 제도가 들어와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직무 정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손보는 거, 뭐 이런 거. 책임 총리제도 뭐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다수니까 책임 총리 하면 또 자기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미국식 부통령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도 이제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